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2권. 개혁을 꿈꾸었던 젊은원 정조. 누가 그의 꿈을 독살했을까? 화성 행차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대전에 앉은 정조는 아직도 화성에서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군사훈련을 한 일, 어머니의 회가변을 연 일, 백성들을 만난 일 등 모두 너무나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진홍아, 화성 행차 동안 수고가 많았다. 이번에도 내 덕을 톡톡히 보았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너는 왜 짐이 화성을 짓고 완공되기도 전에 그곳에 행차하였다고 생각하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미천한 소인이 어찌 하늘같이 높으신 주상전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하하하, 그런가. 짐은 그곳에서 꿈을 이루고 싶구나. 진홍은 무어라 대꾸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짐은 언제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노론들은 사사건건 나에게 맞서려 하였고, 그런 노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는 힘이 필요했다. 그날 화성에서 너도 보았듯이 그들도 이제 짐의 곁에는 장윤영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지난 20여 년의 세월처럼 짐의 뜻을 함부로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진홍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짐이 아바마마의 묘소에 절을 하며 울부짖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느냐? 그들도 이젠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짐은 더 이상 그 어린 날 아바마마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꼬맹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다. 짐이 화성 행차를 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느니라. 그제야 진홍은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한 까닭이 노론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짐은 어머니와 함께 화성으로 가서 네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학문 연구나 실컷 하고 싶구나. 그곳에 가서 너도 요리 연구를 시작해보거라.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많은 백성들이 보고 또한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게 하자꾸나. 짐이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진홍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화성에서 전하 옆을 지키며 요리하는 모습, 요리 비법을 설명한 책을 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진홍은 정조가 말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조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화성을 다녀온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화성을 다녀온 후 불안해진 노론들은 더욱 강하게 정조에게 맞섰습니다. 전하, 이번 관리 이동은 전하께서 말씀하신 탕평책에 어긋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관리 이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과인이 늘 말했듯 실력이 정한 자리요. 전하, 전하께서 즉위하셨을 때는 주요 관직 대부분을 노론 벽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늘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인재를 등용하실 때에 주요 관직의 노론이 아닌 남인계 시파를 등용하셨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주요 관직에 시파들이 더 많사옵니다.
이는 당파에 상관없이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전하의 탕평책과는 다른 줄로 아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들이 그렇단들 과인의 생각은 바뀌지 않소. 부당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조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속한 당파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신하들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대체 누가 오늘 일을 주도했단 말이오? 정조는 가장 크게 불만을 표시한 신하를 문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소신들 모두를 귀양 보내신다 하여도 신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옵니다. 대신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정조는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 관리들의 직책 이동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로 정조는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조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정조는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더욱더 말을 듣지 않소. 내의원에 일러 탕약을 올리라 하겠사옵니다. 되었소. 탕약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찌 알겠소? 네? 어인 말씀이오신지? 아니요. 수락간 배상공을 들게 하시오. 잠시 후 진홍이 침전에 들었습니다. 진홍아, 몸이 계속 안 좋구나. 네가 쓴 죽이 먹고 싶어 불렀다. 네, 전하. 곧 올리겠사옵니다. 진홍은 오늘따라 유난히 어두웠던 정조의 낯빛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해 죽을 만들어 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드셨으니 조금 기다리시오. 상선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상, 주상, 눈을 뜨시오, 주상. 진홍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순왕후가 나왔습니다. 정순왕후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비마마의 표정을 보니 돌아가신 건 아니구나. 하지만 그것은 진홍의 착각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곧 정조의 승하 소식이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정조를 따랐던 대신들과 규장각의 각신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전의 장사치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까지 조선의 모든 백성이 정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진홍도 밤새 슬피 울었습니다. 전하, 화성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꿈은 어찌하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시옵니까? 그렇게 조선은 한동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23대 왕인 순조입니다. 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정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1살인 순조가 너무 어려 정치를 할 수 없자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가 나랏일을 돌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조와는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던 정순왕후는 정조가 그토록 어렵게 이룬 개혁을 모두 수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조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죄를 씌워 귀양 보내거나 죽였습니다. 그 속에 진홍도 포함되었습니다.
배상공은 나오라! 너는 선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라를 담당하던 상공이었다. 선왕께서 승하하셨으니 너도 이제 궁을 떠나거라. 그렇게 진웅은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전하,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옵니까?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려 했던 마음, 굶주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셨던 마음, 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 힘없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옵니까? 진웅은 그렇게 슬피 울면서 아주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2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